안녕하세요. 중국 전문 채널 찐중투입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의 중국 과잉 생산설에 대한 반박은 찐중투 과거 영상 중 미국의 중국 클린테크 덤핑 주장은 미국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미국 전기차의 달팽이 걸음은 중국 탓할 일이 아니다. 중국 클린테크 덤핑 어디서 들은 적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은 자본주의와 친환경을 싫어한다 등 4개 영상을 공유드린 적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경제학자 데이비드 골드만의 분석을 보겠습니다. 데이비드 골드만은 아시아 타임스의 부편집장이자 클레어먼트 인스티튜트의 워싱턴 펠로우입니다. 찐중투 과거 영상에서 그의 칼럼을 2번 소개한 적 있는데요. 하나는 2023년 8월 17일 영상인 미국은 왜 중국과의 기술 전쟁에서 지고 있는가? 그리고 2023년 12월 6일 영상인 바이든 백악관의 이번 중국 성명은 미국의 군사력이 뒤처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금부터 제닛 옐런의 중국 과잉 생산설에 대한 데이비드 골드만의 반박 칼럼을 보겠습니다. 제목,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때 옐런의 누락 오류. 부제목, 미국 재무부는 다른 나라에 조언하기보다는 실질적인 정책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현지 시간 4월 8일 중국이 신흥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 미국과 전 세계 다른 국가의 근로자와 기업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옐런 장관은 현재 중국의 생산 능력은 너무 커서 나머지 세계는 그 과잉 생산 능력을 흡수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옐런은 나는 중국 고위 관리들에게 중국 경제의 일부 특성이 미국과 전 세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가계 소비 약화와 기업의 과잉 투자로 인해 야기된 중국의 오랜 거시경제적 불균형이 특정 산업 부문에 대한 정부의 막대한 지원으로 악화되어 미국과 전 세계의 근로자와 기업에 심각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오랫동안 과잉 저축 상태에 있었고 부동산과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인프라가 그 대부분을 흡수했다. 이제 기업들은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 및 태양광을 포함해 정부 산업 정책의 지원을 받는 신흥 산업에 더 많이 투자하고 있다. 지금 중국의 생산 능력은 다른 나라들이 소화하기에는 너무 크다. 중국이 취하는 모든 조치는 세계 시장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세계 시장이 중국산의 모든 종류의 값싼 제품으로 넘쳐날 때 미국 및 기타 외국 기업들의 생존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라고 옐런 장관이 말했다. 옐런 장관의 이러한 포괄적인 진술에 대해 3가지 질문을 제기한다. 첫 번째 질문, 문제는 중국의 과잉 투자인가 아니면 미국과 기타 서방 국가들의 과소 투자인가? 두 번째 질문, 중국의 생산 능력의 제고는 공산품 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즉 공급의 증가가 수요의 증가를 창출할 수 있는가? 세 번째 질문, 누가 중국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하는가? 미국이 자국 산업의 희생으로 더 많은 중국 제품을 구입하고 있는지, 아니면 중국 제품은 경쟁 산업이 없는 국가로 판매되는지. 이 질문들에 대한 확실한 답을 제시할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는 없겠지만 옐런 장관의 이러한 분석은 좋게 말하자면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있고 나쁘게 말하자면 사실을 왜곡했다는 증거는 충분하다. 2024년 3월 미국의 제조업 고용자 수는 1296만 명이며 이는 2019년 5월의 1280만 명에 비해 사실상 변동이 없다. 미 연준의 산업 생산 지수는 변동이 없었다. 반도체 공장에 대한 보조금 투자를 제외하고는 산업 투자가 미약한 상황이다. 항공기를 제외한 비국방 자본 장비 수조액은 2019년 1월 기준 378억 달러였으나 2014년 1월에는 342억 달러로 거의 10% 감소했다. 미국의 제조업 구조 투자는 2023년 4분기 1,400억 달러로 2019년 1분기의 1,850억 달러에 비해 크게 비교된다. 한편 미국의 상품 무역 적자는 2019년 1월에 720억 달러에서 2024년 1월에 계절적으로 조정된 920억 달러로 증가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미국인들은 국내 제조업에 덜 투자하고 다른 나라로부터 더 많은 공산품을 구매하는 걸 선택했다. 이 기간 동안 미국은 2천억 달러 이상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2019년 1월부터 2024년 1월 사이 중국 상품의 관세 부과 전 수입 가격은 소폭 상승했다. 한편 미국 통계청에 따르면 미국의 대중국 상품 수입액은 2019년 1월에 410억 달러에서 2014년 1월에 360억 달러로 감소했다. 지난 5년 동안 미국의 제조업 투자 감소와 외국 상품 의존도 상승 원인으로 중국 상품의 수입 증가를 지목하기는 어렵다. 과거에는 중국산 제품 수입이 미국 제조업 일자리 감소에 확실히 일조했다. 하지만 앞서 지적했듯이 지난 5년간 미국의 대중국 수입은 감소했다. 이는 중국 전기차 산업이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가시화되고 있었던 장기 추세다. 확실히 제3국에 대한 중국의 투자가 그 나라들의 수출 증가에 기여했고 그중 많은 제품을 미국이 구매했지만 그것은 또 다른 문제다. 미국의 제조업 성과가 취약한 원인에는 자본 집약 산업의 적대적인 세법, 과도한 규제, 숙련된 인력 훈련 미비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한다면 중국의 수출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중국의 선진국 시장으로의 수출은, 즉 중국의 미국, 유럽, 일본, 호주 등으로의 수출은 지난 몇 년 동안 거의 증가하지 않은 반면 글로벌 남방 시장, 즉 러시아, 페르시아만 국가, 중앙아시아, 한국 및 대만 등 글로벌 남방 시장으로의 수출은 거의 배증했다. 이것은 세계 무역 패턴의 전례 없는 변화이며 어떤 면에서 보면 지난 10년 동안 가장 중요한 경제적 사건이다. 화면을 보시면 이 그래프는 중국의 수출액인데요. 주황색이 중국의 선진국으로의 수출이고 파란색이 중국의 글로벌 남방 시장으로의 수출입니다. X축이 2015년 1월부터 2024년 3월까지고요. 2015년부터 2021년까지는 중국의 선진국으로의 수출과 중국의 글로벌 남방 시장으로의 수출이 대체로 같이 늘었지만 2022년 이후 선진국향 수출이 꺾인 모습을 보인 반면 글로벌 남방으로의 수출은 여전히 늘어나는 추세였습니다. 이러한 수출 구조 추세의 변화는 찐중투 과거 영상 중 2023년 4월 영상인 중국 경제 2023년 3월 수출 지표의 의미라는 영상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습니다. 네, 그림은 여기까지 보고 데이비드 걸만의 칼럼 이어가겠습니다. 중국의 글로벌 남방 국가들에 대한 수출의 상당 부분은 디지털과 물리적 인프라 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은 물리적 인프라 제공뿐만 아니라 동남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의 광대역 통신 구축을 주도하고 있다. 중국 수출의 상당 부분은 개발도상국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그들의 미래 성장을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 비싸지 않은 전기차는 이동성을 높여 성장을 촉진한다. 중국의 이러한 수출 붐 중 적어도 일부는 자생적 성장에 기여한다. 공급은 자체적인 수요를 창출한다. 최근 내가 American Affairs 저널에 게재한 연구에서 보여준 것처럼 글로벌 남방 국가에서의 광대역 통신 투자는 사업 형성에 기여하고 더 높은 경제 성장을 이끄는 강력한 통계적 증거가 있다. 물론 중국 상품의 수출이 해당 지역 산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글로벌 남방 국가들이 중국 소비재를 과도하게 소비하거나 인프라 프로젝트에 실패한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포괄적인 일반성보다는 신중한 분석과 데이터에 대한 면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용 가능한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수출 증가의 대부분은 신흥산업 분야에서 중국과 경쟁 관계가 없는 국가로 향했고 그 국가들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통해 자국의 미래 성장에 기여했다. 정보는 불완전하며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를 인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옐런 장관은 새로운 산업에서 더 많은 영향을 발휘하는 것이 제로섬 게임인지 포지티브 섬 게임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그는 신흥 산업들의 포지티브 섬 효과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이는 유감스러운 누락이다. 옐런 장관은 발언 마지막 부분에서 중국에 대한 조언으로 소비 진작과 투자 축소를 언급했는데 이는 근본적인 추세를 고려하지 못한 발상이다. 1979년 등소평 개혁 이후 중국의 비약적인 성장은 도시화에 기인한 것이다. 농민들이 도시로 이주해 산업 노동자가 됐다. 앞으로 도시화 속도는 급격히 떨어질 것이고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 중국도 산업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고령화와 아마도 감소하는 인구로 인해 산업 생산성 제고는 필수 불가결이며 이는 높은 수준의 투자를 요구한다. 물론 옐런 장관의 우려를 묵살해서는 안 된다. 중국의 신흥 산업이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나는 미국 소비자로서 $10,000가 안 되는 가격의 전기차를 사고 싶지만 경제학자로서 저렴한 중국 전기차가 미국 자동차 산업을 피바다로 만들 수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에는 동의한다. 그는 지난 3월 18일 중국 전기차 수입에 고관세를 부과하되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짓도록 초대하자고 제안했다. 지금으로선 그것이 최선의 해결책 같아 보인다. 미국 재무부는 다른 국가에게 일반적인 조언을 하기보다는 자국의 실질적인 정책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내 이상 데이빗 골드만의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때 옐런의 누락 오류, 미국은 타국에게 조언하기보다는 실질적인 정책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입니다.